그 이제 의심을 여전히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계길래 김건희 여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대통령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을 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자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주도하고 배우자가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일이 계속 바뀌는 이제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 설명을 못했는데 아 이게 그것이 아니었다. 배우자가 오히려 주도하는 국정 운영이었다 이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최초 공개한 게 되겠습니까? 예, 최초해야 됩니다. 최초. 000씨가 엄청 아팠어요. 000씨가. 아. 그래요. 그때 막 그 정말로 전국에서 유명하던 한의사, 양의사들이 다 지금 그 용산으로 가서 지금 뭐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막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밖에 아예 나오질 못했어요. 그때, 예. 그때 또 다른 000씨가 네. 혹시 집사람 괜찮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부속실에. 그 질문이 뭐냐. 본인도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가지를 못하고 그 가정에 계신 000씨의 근황을 비서들한테 물어봤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000씨 어디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씨는 그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정도로 접근해서 뭘 물어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거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 그 한 3, 4개월 정도 전의 일이고 그때 이제 000씨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외국에서 동남아에서 누가 이제 방문했을 때 뭐 용산에서 접견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개미혈이처럼 돼가지고 나왔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하관계로 굳어져 있구나.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000은 접근도 못하는 이런 정도의 포지션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보고 이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본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야 이런 정도다라는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니 그러면 용산 안에 권력의 지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아까 저 뭐 우리 비서실장 얘기도 하셨지만 비서실장은 실제로 그쪽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사안이 벌어지면 정말로 그 000씨가 수석을 불러서 뭐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한동훈 왜 저거밖에 안 내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미 이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고발도 하지 않으니까 기정사실로 지금 다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정보가 어떻게 용산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겠어요. 이게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관저가 무슨 잠실운동장도 아니고 관저가요? 네. 이 부부가 사는 데인데 부부가 이제 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저도 누군지 저도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숙소라고 하죠. 관저는 다양하니까요. 뭐 장관 관저도 있고 다양히 뭐 많으니까. 저기 제가 알기로는 부인에게 밉보인 남편은 라꾸라꾸 하나라도 만족해야 돼요. 라꾸라꾸 하나에도. 아니 근데 그분의 몸을 감당할 수 있는 라꾸라꾸가 존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인용 라꾸라꾸. 근데 말씀 들으니까 저기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000씨가 수석을 불러서 나무랐다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아니 저 같으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상식적으로 당신이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면 난 이해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직접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런 얘기하지라고 하면서 에이씨 나 그만해. 사표 던지고 나올 텐데. 자 정확한 분석인데요. 네. 그분도 그렇게 해서 부지런함을 듣고는 조금 전에 김종호 박사가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사표는 던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의 내부 지도라는 게 지금 이렇게 가 있다는 거고 그거를 대통령이 제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통령은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그러면 이게 나라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어요. 장관급 인사들, 차관급 인사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눈치 빠른 사람은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다 오잖아요. 누구에게 눈에 들도록 해야 하느냐? 누구겠어요?
대통령이어야 되잖아요. 상식인 거죠, 그건. 아니요. 여사의 눈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공간에 있던 한 장관이 자기는 천지도 모르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잘 보려고 하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 옆에 있던 누구는 여사한테 뭔가 좀 액션 플랜을 취한 사람이 그 뒤에 엄청 잘 되고 있더라. 그래서 알아서 여사한테 행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었죠. 아, 제가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비록 이제 어떠한 노세에서 대선에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분이 정말 외교 천재입니다. 바이든이 왜 외교 천재냐면은 바이든이 한국에서 어떻게 뽕을 뽑을 것인가 완벽히 파악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김 여사 만나자마자 세 마디 했거든요.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그 다음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에 막 퍼주는 거야. 네. 뷰티풀. 아니요, 이거 본토 발음입니다. 뷰티풀이 이제 예. 본토 발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미지로 보면 본토 발음하고 굉장히 이미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아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이 김 여사에게 잠깐 발음이 뷰티풀 세 번 한 다음부터는 뷰티풀하죠, 뷰티풀. 한미 외교에서 미국의 국익이 일방적으로 지금 관철되고 있어요. 한미 관계에서. 야,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성철 평론가 말에 의하면 원희룡 총리 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원희룡도 따지고 보면 이 김건희 씨한테 잘 보여서 그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만사 건통 모든 일은 김건희 여사와 통하면 일이 해결 다 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설마 하는 그 순간에도 이걸 알고 있던 사람은 라인을 달아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김건희 씨 연줄이 가장 든든한 출세의 비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설마 말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실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자, 원장관도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죠. 양평 게이트 뒤틀 때 그렇죠. 고속도로 종점 바꾸죠. 지금도 취재하는 기자들이 여전히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과 관련된 회사 개인의 땅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보면 알고 바꿔준 거야.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땡땡땡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공무원들하고 짜고 해주자라고 하는 거 이제 시간 좀 지나서 특검을 받고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게 다 드러날 텐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자, 원희룡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당대표 나왔다가 떨어졌죠? 아니, 당원들한테 저격을 당한 거 아니에요. 네네. 본인 정치적 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죠. 자, 이게 몰락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은 아마도 호가호위하거나 부귀영화를 일시적으로 누릴지 모르더라도 이건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다. 이종호, 블랙펄,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 거기다가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삼부토건 주인이 누구냐? 야, 주인 누군지 한번 밝혀보자. 실제 주인.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심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분들부터 감옥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지금 감히 예언하겠습니다.